연구가 시작된 것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도매시장 부지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특성을 봤더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71%, 그리고 50세 미만의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75%나 되고요. 반면에 지역 농업에 해당되는 1헥타 미만의 농가가 이렇게 76%나 되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도소매 기능을 포함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까지 담보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가 저희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4-2 생활권에 도매시장 부지를 놓는데 이 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도매시장 내지는 도매유통을 하기 위한 이 큰 농산물 유통의 환경과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농산물 유통이요,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에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유통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 그래프는 2016년, 17년, 18년 각 유통업체의 그 매출액 수준, 변화의 수준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도매시장의 매출액 수준은 거의 전체 수준입니다. 이건 물론 큰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대형 마트도 이 숫자가 지금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늘어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이고요. 네, 편의점들입니다. 주로 실수요자들에게 소량 납품목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 분산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더라. 우리 이 세종시 인근에는 큰 도매시장이 지금 4군데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는 지금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그 물량 자체도 청주 같은 경우도 연간 한 9만 톤 내외 정도 취급을 하면서 이 지역 경제의 큰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 그래서 기존 도매시장이 이 경쟁력을 지금 사실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매시장 유형은 세종시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협의 하나로 클럽입니다. 양재동, 창동, 그리고 대도시인 성남, 청주 이런 곳에 있는 하나로 클럽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이 세종시에 들어가는 컨셉도 이런 컨셉은 같은 컨셉인데 차이가 뭐냐? 이때는 농협 유통 내지는 농협 중앙회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전국 유통을 합니다. 전국 농산물, A급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와 그 판매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 우리는 이 형태를 취하거나 이제 도소매를 같이 취급하긴 하지만 전국의 농산물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 세종과 이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차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통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통구조 개선 정책에서 나온 큰 정책이 4가지 정책이 나옵니다만 3가지 정책은 규모화 유통, 조직화 유통 통해가지고 대량 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량 유통의 정책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형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정책 또는 감소하는 이런 시장인데 반면에 로컬 푸드 관련 정책들은 성장하는 지금 또 지역 푸드 플래너의 형태로 진화하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그 유통의 정책과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그 유통 소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2007년인가요? 세종시의 이제 단계별 목표를 지금 세우고 인구 목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2007년에. 근데 2단계인 2020년까지 목표 인구가 30만이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벌써 작년 연말에 35만 명 정도 됐고 이미 벌써 올해 3월 기준으로서는 35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연령별 인구의 그래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세 미만의 인구가 25.8%, 대단히 젊은 그런 도시인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47.8% 해가지고 50세 미만이 70%가 넘는 곳,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이런 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소비의 구조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의 먹거리 소비 시장을 환산을 해봤더니 단위가 그 숫자에 좀 빠졌습니다. 4,294억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자, 그 중에 먹거리 공공시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또 복지급식, 또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 먹는 이 먹거리들, 이것을 쭉 모아본 겁니다. 이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상거래가 아닌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예정된 이 지역의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예정된 소비입니다. 이런 예정된 소비를 살펴봤더니 전체 먹거리에 806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 부분은 전체 먹거리의 18.8%나 해당이 되더라. 예,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수집과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작은 농가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또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재배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좀 미리 예정된 그 생산과 예정된 소비를 하면 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농산물 유통에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먹거리의 공공시장의 규모 806억이라는 이 규모는 소비자 조직화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소비해야 할 시장이다. 이것만큼은 지역 농산물로 충분히 공급 가능한 그런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종시 농업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형 농업 형태를 이미 전환을 했고요. 고령화 또 소농 위주의 농업 형태, 예, 다른 지역보다 좀 크긴 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재밌는 것은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자급률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자급률을 환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세종 로컬푸드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건데요. 자급률이 물론 10개 품목은 자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요 품목인 거죠. 주요 생산 품목들. 자급률이 100%, 300%가 넘는데요. 로컬푸드 2개 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물량 자체가 전체 소비량의 이 정도 10% 내지 20%까지 취급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거 대단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역 수요량의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공급식센터, 급식지원센터가 5월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농축산물 복합유통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이 지역의 세종시의 품목별 자급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세종시 그럼 유통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소매점입니다. 옆에 왼쪽의 그래프는 소매점이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소매점 증가수입니다. 육류의 소매점 수랑 또 첨가물에 취급하는 소매점 수는 크게 증가하는데, 수산물 취급하는 그 소매점 수는요 2018년에 22개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대단히 숫자가 적더라. 인구 증가에 비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대단히 적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은 단체 급식이었습니다. 기관 내 구내 식당업, 단체 급식을 하는 이 식당업이 크게 이제 숫자로는 적습니다만 취급량으로서는 대단히 큰 숫자다.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로컬푸드 직매장의 작년 연간 매출이 27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본 겁니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 농협, 세종시에 있는 지역 농협의 판매 실적들을 한번 쭉 본 겁니다. 판매 실적은 2014년에 950억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엔
600억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50억은 어디 갔느냐? 네, 로컬푸드 직매장을 출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 도로변에 있는 생산자 집판시설 거기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봤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각각의 연도별로 증가하는 그 매출액과 생산자 수와 소비자 수 물론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둔화되고 있어서 따로 생산자하고 소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생산자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생산자의 74%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생산자의 3분의 2가 출하할 의향이 있다같이 얘기합니다. 이 복합유통단지는 도매시설입니다. 지역농산물 도매시설을 만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들입니다.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세종시에 살면서 농축산물 구매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중고공단입니다. 한 4가지 그 응답에 이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중에 수산물 매장 수가 적어서 불편하다 하는 게 83%까지 됐고요. 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도 꽤 높았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이거는 조사결과입니다.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세종시에서는 그럼 앞으로 복합유통단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저희 고민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 조사한 것이 외식업체였습니다. 음식점 경영주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주로 어디에서 납품을 갖고 오십니까? 했더니 식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를 직접 배송을 받는 경우가 그 비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산물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접 식자재 납품업체의 비중도 높고요. 또 하나는 일식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높았다.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외식업체, 음식점 경영주들에게 그럼 우리 세종시에 복합유통단지가 센터가 들어온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일 때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구매 의향은 거의 60몇 %인가요? 67.5%까지 구매 의향이 있다. 왜? 이런 그 복합유통센터가 식자재 납품업체, 식자재 유통업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산물,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수산물에 대한 이용 의향인데요. 수산물에 대한 이용 의향은 특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생산자 단체나 소비자 조사뿐만 아니라 생산자 간담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 의견들과 또 문제가 있다, 과제를 이런 것은 과제다라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소비자 조사를 했을 때 구매를 어디서 하고 구매 시 이용 장소는 어디고 이런 것을 쭉 물어봤을 때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본 것은 이거였습니다. 농축산물은 세종시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90%고 시외에서 구매하는 게 10%였습니다만 수산물에 와서는 시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시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21% 대단히 높게 나오더라. 아니 생활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밖에서 구매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세종시 농축산물 유통의 경로별로 규모를 한번 쭉 추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적어도 6점 전체 소비량 중에 한 6.36% 정도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소비량의 기준,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직판이라든지 각각의 단체 급식이라든지 외식이든지 소매업계 각 분야별로 경로별로 규모를 추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게 지금 25% 미만이더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산지집판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로컬푸드 직매장의 비중이 그나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할 때 우리 지역에다가 판매하는 건 얼마나 되고 지역 이외 타 지역으로 판매하는 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지역 판매가 한 19%에서 22.6%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최대 최소치 추정치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성 그리고 도시가 생기면서 이 소비자들이 이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지역산 농산물 이용에 대한 의향 이런 건 대단히 높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매출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대신에 지역산 농산물을 더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생산자는 타 지역에 팔러가는 것보다 지역에 소비 시층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세종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큰 과제다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의 요구와 과제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생산자도 외식업체도 복합유통단지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예, 그리고 외식업체도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할 그런 의향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다음은 이 복합유통단지를 그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복합유통단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어가니까 소매 기능 이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중요한 먹거리 소매지 않습니까? 소매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도매 기능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지 유통 환경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그 도매 시장을 경영하는 그런 유통 체계가 맞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더라. 현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게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유통, 우리 생산자도 외식업체도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 소비자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엮을 것인가. 그다음 중요한 건 인구의 기준에 맞게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먹거리의 공공성, 학교급식, 단체급식, 공공급식에 먹거리의 공공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의 이 공동성을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 큰 네 가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 필요성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매 기능 필요하고 로컬 푸드가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부딪혀 있다. 어떤 한계냐? 소매는 가능한데 도매 기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소매점을 시에서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매 기능을 통해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도 또 소비자도 지역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유통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필요성, 기본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해보자. 공공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매 유통, 도매 시장에서는 도매 시장도 처음에 만들 때는 공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가 되느냐? 법인, 도매법인과 내지는 중도매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공공성을 이제 지역의 생산자와 지역의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거래를 해보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검사도 좀 제대로 하고 PLS라든지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면서 지역의 생산자가 지역의 소비자의 생명을 위한 또 지역 소비자는 지역 생산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유통구조 만드는 거 공공성으로서 협력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지역 내에서 순환이 된다면 부가가치가 우리 지역 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좀 만들어보자. 또 하나는 시민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이 공간은 상인들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다. 시민 생산자의 것, 시민 소비자의 것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능은 상거래 기능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농산물 가공 기능도 들어가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소규모 가공의 형태는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어서 좀 넣어보자.
그래서 가공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급과 안전성을 관리하자. 우리 농산물에 관한 그 주요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가격이 폭등했다,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서 산지 폐기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전국 단위 유통에서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지역 유통이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수급 정보가 즉각 전달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유통을 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소량 납품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관리 기능 강화하고 공익적 기능 강화하고 복합 물류, 단순하게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처리 시설에서 깐양파를 만든다든지 또 절단까지, 세척 절단까지 해가지고 음식점 외식업체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택배 기능, 식자재 업체가 하는 유통 택배 기능도 이곳에서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지역 전체의 효과가,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유통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또 농산물 도매 시장하고 이 복합 유통 시설하고 유통 단지하고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에서 좀 구별을 해놓은 건데요. 차별성은 그겁니다. 밑에 이제 써졌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역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것, 그것에 적극적으로 이 유통기구가 관여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지역상 가공식품도 취급을 하면서 지역에서, 사실 가공을 한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 가공하고 유통하고 결합을 시켜서 지역의 가공식품을 지역 소비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공과 또 소비자들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시켜보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비전과 과제와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비전은 그겁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급적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용을 촉진하는 도소매 기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도소매 복합유통 단지는 기존 그 유통 경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림으로 좀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복합유통단지가 도매시장을 거치고 각각의 업체들에게 수집과 분산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종 복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농협과 지역 생산자들을 연결시키면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그런 단계로 해보자. 그러니까 2단계 정도의 유통단계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가급적이면 유통 경로를 줄이는 방법, 그것을 택하는 것이 지금 농축산 복합 유통 단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주요 시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도매 시설, 소매 시설, 물류 시설,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공 시설이 들어가고요. 정보 지원, 이건 세종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보 지원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 수집과 분산에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생산자들 알아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수요자들, 소비자들이 품목이 이러이러한 품목이고 이런 품목들은 외지에서만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소량 품목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적극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비 입장에서도 수요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요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시기별로 집중돼서 생산되는 품목들도 있으니 지금 품목을 이용하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될 때는 그 생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의 메뉴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종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할 일입니다. 그 이외에도 도농교류시설과 기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유통단지는 단계별로 추진을 지금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위험이 좀 적은 부분, 저희는 지금 앞에서 소비자들 조사를 했을 때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기 때문에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도입을 제일 먼저 지금 건의를 드리는데, 물론 지역 농산물 아닙니다. 수협에 위탁을 해서 수협이 들어온다, 와서 위탁 경영을 해서 이 세종시의 수산물 공급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해보자.
의견 조율을 했더니 의사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2단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지역 농산물, 그다음 지역 축산물 중심으로 직판 도소매 사업을 해보자. 세 번째는 3단계는 이것이 좀 안정화되고 체계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전국적인 광역 도매 배송, 지역산 농산물, 가공식품도 취급하는 단계별로 이렇게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 취급 물량 2030년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취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만들면 세종시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권역, 3권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근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 취급 가능 비중을 최대 세종시 먹거리 취급 그 물량의 최대 50%까지 한번 취급을 가능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획을 했더니 약 13만 톤 정도가 취급할 수 있겠다 하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이 취급 물량을 중심으로 건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건축 계획의 두 가지는 배치 계획과 물류 계획을 중심으로 이 세종시의 유통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별로 이것도 좀 나눠봤을 때 수산물과 농축산물 유통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세종푸드 통합지원센터까지 같이 넣어서 할 것이냐라는 안을 가지고 면적을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들, 유사 사례를 검토를 통해서 면적 적정 시설 면적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추정해서 이제 의논해본 결과 세종푸드 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된 이안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필요성과 또 기본 계획에, 기본 방향에 적합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설 면적은 중규모의 시설 면적으로 들어가서 1, 3단계 건축 계획을 세워서 한번 들어가 보자. 건축의 기본 계획은 있겠습니다. 그 수산과 그 1단계에 들어가는 수산과 2단계, 3단계에 들어가는 그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남북으로 배치할 것인가 동서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선 배치 구상과 동선들을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조림을 만들어 보니 이런 식의 건축이 들어갈 수 있더라 하는 예산안입니다. 물론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남북 배치와 동서 배치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놓을 것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 일정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의 일정을 확정을 좀 짓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1단계가 그래서 2024년 공사 완료가 6월 정도까지면 1단계를 완성시키는 걸 하고 2단계, 3단계 2029년까지 완성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사업비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공사비만을 추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중규모일 때 공사 규모는 약 6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안은 좀 소규모, 지금 공간 이용을 좀 빡빡하게 이용률이 좀 높은 부분입니다. 이용을 한다면 공사비는 한 461억까지 공사비가 나온다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경제성 분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비용 추정, 우선은 건축비, 공사비를 중심으로 봤고요. 거기에 플러스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 용역비, 각종 부대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전부 다 넣어서 비용을 추정을 했습니다. 편익을 추정한 것은 공사 완료부터 운영부터 조성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2039년까지의 기간을 두고 편익을 추정했습니다. 편익의 주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용자 편익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편익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편익을 줄여봤습니다.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익만 중심으로 봤습니다. 생산자들이 수송비를 절감했을 때 그리고 상품성을 향상했을 때 이게 뭐냐? A급만 파는 게 아니라 B급, C급 가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취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상품성이 향상된다고 봤을 때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뒀습니다. 추정 물량이 저희 앞에 30페이지였나요? 추정 물량에
50%까지 취급하는 용량을 건축을 하는데 추정 물량의 30%만 취급을 할 때, 또 40%를 취급할 때, 50%를 취급할 때 1, 2, 4만으로 두고 이 내부 수익률과 비용 편익과 순환지의 가치를 구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부 수익률, 1안의 내부 수익률 0.8% 나온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제성은 우리가 편익 분석에서 편익을 최소화했을 때 그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라고 나왔고,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안을 제외하고는 2안, 3안 전부 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타당성입니다.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타당성 이외에도 이 상위 계획이라든지 지역 계획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행정 수도지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종시가 갖는 그 위상에 맞게 이 생활 환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 각종 상위 지역 계획과 비교를 했을 때 합당하다, 부합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이제 세종시의 공공형 이 복합 교통단지가 지역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정책에서도 앞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에서도 도매형 유통, 도매형 로컬푸드 도매형 유통은 지금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합당하다. 로컬푸드 확산이라든지 지역 푸드플랜 정책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미 로컬푸드 직매장 신심장터를 통해서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수 1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세종시의 생산자도 소비자도 만족할 만한 지금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정 기구나 조례들은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 위주도 충만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그럼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인데 관리는 주로 복합유통단지 관리자 형태는 세 가지의 형태로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시민들과 이 사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할 뿐이고요. 또 한 가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자의 편익 제고, 복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 신유통들, 새로운 유통,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들을 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도소매의 혁신, 물류, 정보 이런 부분, 택배 배송까지 어떤 식으로 도입하고 결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결합하는 것은 운영 주체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 주체가 이제 조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신성 편의 사업도 취급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종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게 상거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라는 것이 사실 수집과 분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상거래가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는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세종 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험과 도농도류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형, 도매형입니다. 로컬푸드의 소매 형태, 직매장 형태는 많았습니다만 이 형태는 세종형 지금 복합유통단지는 로컬푸드 도매형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각종 지금 지방 도매시장들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지방 도매시장들이 많습니다. 33개의 도매시장 중에
반 이상, 절반 이상은 사실 지방 도매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방 도매시장에 이 세종형 복합유통단지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용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